네,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을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우게 되면서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친구들이랑 뭐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매번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일단은 말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초보라도 사실 뭐 애널리스트나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할 때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정보가 엄청나게 많고, 사실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착각입니다. 무슨 뭐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정보를 잘 알고 뭐 약간의 빠른 접근이 있겠지만, 사실 누구나 이제 더 노력하면은 사실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초보가 이제 고수나 뭐 경험이 많은 사람들보다 못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뭐 작년에 아마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사실 35살인가 33살인가 그때 아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아마 34살인가 5살 때 했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뭐 빨리 하면 좋지만, 제가 일단은 초보라도 충분히 고수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를 이길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찍고, 맨날 똑같은 얘기도 하기도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의 역사를 좀 보면은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무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때 사실 이제 인도나 뭐 동남아 그쪽에 이제 어떤 후추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배를 타고 이제 가서 무역을 하고 싶은데 사실 자본은 없고, 근데 은행에 같은데 빌리자니 뭐 옛날에 엄청나게 고금리였을 거 아니에요. 저희 때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마 은행 금리가 10%막 10 몇 퍼센트였던 것 같은데, 10%는 아마 기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을 사실 발행하게 되면은 이자도 필요 없고, 나중에 그 자본을 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사실 이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와서 이제 배당을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 역사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배가 나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어떤 미래에 사실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현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식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뭐 당연하죠 사실. 그래서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저도 뭐 사실 아직까지도 헷갈리는데, 이렇게까지 미래를 좋게 볼 수 있나 하는 종목도 있고, 이렇게까지 미래를 안 좋게 볼 수 있나 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시장에서 시총 맞추기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즉 미래에 대한 관점을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차차 제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결국에 미래에 대한 관점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게 변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을 잘하는 결론을 보면은 주식에 성공하는 법입니다. 미래에 실적이 좋아진 종목을 발굴하는 것. 당연히 폭발적인 성장이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전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식의 관점에 생각하는 거는 일단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책도 제가 추천한 책이 한 세 권 정도 있는데, 그 책을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보는 거는,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수면 하에 있는 실적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수면 하에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차트가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 확보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뭐 매출은 이제 늘어나는데 사실 영업이익이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밑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을 사서 이제 당연히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 이제 본인이 잘 캐치를 하면은 사실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업사이드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저의 인생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면 일단 제가 소개했던 백산이랑 메가스터디 교육이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차트도 밑에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저는 잘 된다는, 회사가 잘 된다는 어쨌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제 별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는 그렇지 않고 주가는 밑에 있는데 회사는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매출은 증가하지만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은 아직 크게 늘어나지,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매출 분석을 일단 철저하게 해야 되고, 판관비가 어느 정도일지를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분기당 판관비가 얼마큼 하고, 왜냐면 그래 때문에 마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경쟁사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쟁사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회사가 굉장히 업사이드가 좀 매출 업사이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그래서 요게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제대로 된, 저 사람이 되게 고수구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늘면은 이게 마진이 얼마가 더 늘어나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수면에 있는 실적 성장인데, 당연히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수면 하에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주가 밑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별 볼 일 없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정말 1년에 제가 봤을 때 하나 발견하면 거의 진짜 잘한 거예요. 1년에 한 회사를 발견하는 게 거의 그 정도로, 이제 밑에 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또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수면 하에 있는 실적 성장주를 좀 발견하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수면 위에 있는 실적 성장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차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즘에 흔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어떤 적정한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애플이나,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그래서 뭐 계속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뭐 현대차, 뭐 요즘에는 뭐 LG화학, 이런 기업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은 미래니까 결국에는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것인데,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쉽지만 또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주가가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항상 주식은 어쨌든 매도자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있는 상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뉴스와 실적이 나올 때,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나쁜 뉴스가 나오거나, 또 좋은 실적이 나오거나 나쁜 실적이 나올 때 이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베타콤폴리 현상이 좀 당해서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엊그저께 본 건데, 뉴예요, 뉴. 되게 재밌죠, 사실. 이게 주식을 처음 할 때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뭐지? 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실적이 더 잘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주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왜 이러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본 건 뉴인데, 뉴가 사실 디즈니랑 뭐 한다고 하고, 뭐 그 다음부터 아마 금요일날 리포트도 엄청 좋게 막 세 군데에서 막 나왔어요, 상향으로. 뭐 다시 보인다, 뭐 디즈니 이제 시작이다,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주가는 아침에 한 10몇 퍼센트 시작하더니 끝날 때 되니까 마이너스 9%. 그럼 만약 고점에서 이 리포트를 보고 샀다? 그럼 마이너스 23% 때려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40% 순식간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상가격 주가 급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뭐 존리나 막 이런 분들이 계속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요. 언제든지 주가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가 샀던 가격 뭐 플러스가 20% 30% 수익을 얻고 있는데 순식간에 뭐 2, 3일 만에 보니까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고 있거든요. 계좌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면 위에 있는 실적 성장주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분석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매출이 늘진 않지만 엄청난 자산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자산이 많이 갖고 있는 뭐 여러분들 뭐 BIC나 신세계건설이나 일신방직이나 제지주 막 이런 데 사실 다 그런 거였는데, 뭐 최근에 이제 신세계건설 같은 것만 봐도 거의 뭐 PBR은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뭐 0.2, 0.3. 근데 뭐 주가는 막 2, 3년 동안 그냥 거기서 더 떨어질 때도 많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거의 막 진짜 악몽으로 빠뜨리는, 꼴도 보기 싫은 주식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이재명 테마주 열려가지고 뭐 한 200%, 한 250% 급등. 이거는 뭐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테마주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재물을 진짜 많이 따져요. 좋은 주식을 사거든요, 걔네들도. 왜냐면 한번 물리면은 걔네도 답이 없기 때문에, 걔네도 어쨌든 작전을 하려면은 많은 돈을 투여할 거 아니에요. 막 40, 50억씩, 막 100억씩 투자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자기네도 실패 가능성을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도 물려도 좋은 주식에서 합니다, 걔네들도.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매출이 늘어날 계기가 생기면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사실 매출은 거의 늘지는 않고,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 CEO들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박림 같은 거를, 제가 박림의 역사를 한번 보면서 봤는데 일제시대 때 300억 기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1의 부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지금 매출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편한데. 그래서 엄청난 사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언제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3년은 뭐 기본이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각자의 취향에 맞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아까 첫 번째가 저는 사실 뭐 가장 좋은 건데 사실 힘든 거고, 두 번째도 좋은 건데 쉽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은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 초보가 이제 애널리스트보다 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꼭 초보라고 해서 고수보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어쨌든 정보 우위의 게임인데, 저는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초보가 막 반도체나 막 2차전지가 좋다고 막 반도체 2차전지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주식의 물량을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뭐가 잘 되는지 모르거든요, 남의 말 듣고 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정보 우위의 게임인데, 내가 애널리스트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아는 이런 구조인데,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반대인데 어떻게 여기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배팅인데, 결국에 미래에 대한 시총 가치를, 회사의 시총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기가 정보 우위에 되게 중요한 거는 자기 업종을 공부하거나, 왜냐면 자기 업종에서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 거 아니에요. 뭐 4년 5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은 10년 이상 공부해서 더 알 거고,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업황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같은 거를 판다거나, 음식을 좋아하면 음식을 판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마디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고기 매니아인데 정말 삼겹살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전국에는 삼겹살을 다 다녔고,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고기 질이 너무 좋은데 이 고기를 10,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정확하게 알겠죠. 왜냐면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정확하게 1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10,000원에 받고 있으면은 아, 이거는 무조건 먹는 게 이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집에 갔는데 정말 고기질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데 이거를 10,0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이 고기 가격은 5,000원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걸 10,000원 팔고 여기선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이거는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걸 먹어봤을 때 이거는 완전 색다르고 뜰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통 사람이 가는데 똑같이 10,000원에 팔면 이거 뭐 10,000원 여기가 더 싸네, 여기 괜찮네, 이 집으로 가면 되겠네, 응? 그리고 10,000원에 먹어도 뭐 똑같은 10,000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심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 10,000원이 정말로 어떤 가게에서는 이 10,000원이 값어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은 정말 초보가 이제 애널리스트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보 위에 있는 것을 먼저 공부하자. 그러면은 초보도 이제 애널리스트보다, 그리고 고수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기본적 기술적 분석 많이 나온 게 있지만 일단 저의 관점에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고, 종목 분석도 뭐 계속 올리겠습니다. 몇 개 봤는데 잘 주가가 올라서 그런데 올라도 좀 할 생각이고, 그래서 뭐 장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항상 정보 위에 있는 것을 먼저 공부하면은 저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